네, 그럼 녹화하면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서일권이고 1학번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 동안 그 현대대수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현대대수에서 일단 제일 가장 필요한 게 두 개예요. 그 집합론이랑 그 다음에 이제 elementary number theory, 그러니까 정수론이죠. 요거 두 개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제일 필요한데, 이거 두 개를 막 내가 엄청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제일 기본적인 거 두 개 정도만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야, 제가 그 학습 아니 뭐야 강의 계획서 그것도 뒤져보니까 이제 되어 있는 양이 어느 정도였더라?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양쪽 분반에 그게 아마 그냥 그룹 좀 나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냥 이번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뒤에 앞으로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막 링 쪽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부분 아니면 그룹 쪽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그 정리들만 그냥 모아놨어요. 이것만 적당히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완벽히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적당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equivalence relation이라는 걸로 몫을 취한다. 그러니까 caution by equivalence relation인데, 일단은 여기에 뭐 이상한 단어가 몇 개 나와요. caution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equivalence relation이라는 게 나오는데, equivalence relation은 여기서 일단 relation이라는 게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이랑 아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빠랑 아들이라는 관계가 있죠.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두 물체가 있고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해 준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딱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엄밀한 정의는 그냥 R이라는 셋이 있을 때 R by R로 표현되는 서브셋 정도로 데피니션을 하지만,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두 물체 사이의 관계를 서술해 준다 라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특별한 애들 두 개를 오늘 배울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애들 두 개가 뭐냐? 첫 번째가 이제 동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같다라는 말이 어떤 관계를 갖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순서를 주는 방법. 그러니까 자연수 같은 경우에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잖아요. 이런 순서를 주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각각 봐야 될 거는, 그냥 동치는 딴 것보다 그 의미 자체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만 잘 아시면 되고, 순서는 어, 잘 몰라도 돼요. 순서가 뭔지 잘 몰라도 되는데 결국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존스 렘마라는 게 있는데, 그냥 요런 게 있구나, 그래 나중에 쓸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어떨 때 이걸 쓰겠다라는 것만 적당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같다라는 표현을 일단 먼저 배울 건데, 그걸 이제 이런 같다라는 특징을 갖는 애들을 이제 equivalence 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제 relation, 어떤 두 물체의 관계를 보통 이런 물결표 틸다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물결표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면은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 equivalence 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이랑 같고, 그 다음에 x랑 y가 같은 원소면은 y랑 x도 같은 원소고, xy가 같고 yz가 같으면 xz도 같다 라는 식의 표현인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애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때 얘를 이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어떤 두 원소가
같은 원소냐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같은 원소. 네, 그 사운드가 이제 그런 거를 equivalence 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어떤 같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어떤 x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 x라는 집합을 여러 덩어리로 이제 나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수의 집합이 있다. 정수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4로 나눴을 때의 들리시나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 이제 그럼 다시 해볼게요. 네. 네. 우리가 뭐 정수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수 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정수의 원소들을 이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네, 2이네, 3이네, 0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이제 종류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집합 Z를 이제 나눠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원소들을 그냥 이 원소들 전체를 그냥 다 하나의 원소로 취급해주는, 얘네들이 다 같은 걸로 취급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보는 거죠. 얘네들이 다 같은 원소에 그런 식으로 해주는 어떤 equivalence relation을 만들었을 때 걔로 얘를 커션트를 취해준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끼리 다 같아지게 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줘서 걔네로 자르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 집합 안에는 이 Z 커션트 틸다 안에는 4개의 원소만 있는 거죠. 1이라는 덩어리, 2라는 덩어리, 3이라는 덩어리, 4라는 덩어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원소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더 작은 덩어리 안에서 관계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가능한 게 바로 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으로 커션트를 한다, 자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를 대체 그럼 해서 왜 하느냐? 그 하는 의미가 대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결국에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더 생각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예시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산에 대해서 많이 실수가 있으면은 이 실수에서 확장된 실수보다 더 큰 이제 대수적인 대상체가 이제 복소수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복소수에서 좀 더 커진 이런 덩어리를 이제 우리가 사원수, 쿼터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오며 가며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링이라는 애에서는 두 원소를 곱했을 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복수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xy는 yx라는 교환 법칙이 잘 성립을 해요. 근데 이 c보다 더 큰 이제 사원수라고 하는 애로 넘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를 않는 거예요. 얘네들은 교환 법칙을 성립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러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애에다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은 xy는 yx라는 규칙을 강제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강제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데 그 집어넣는 방법이 그냥 얘네들을 뺀 애들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이런 형태의 애들을 다 모아와요. 이걸로 잘라요. 그럼 이제 xy 빼기 yx는 0이 돼요. 이 잘라놓은 이 세 개 안에서는.
이 잘라놓은 세 개에서는 얘가 0이 되니까 x, y는 yx라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을 강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바로 커션트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성질들을 이 커션트를 취해주는 걸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고, 고영준 교수님이 틈만 나면은 이제 앞으로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커션트 했을 때 이름이 뭐라고? 코셋이라고 맨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괜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뭐 대수 쪽으로 좀 더 나가시면은 뭐 기하 쪽이나 그러면 이제 텐서 이런 것도 배우고, 아니면은 또 필드 익스텐션 이런 것도 배우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사실은 이런 커션트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얘네를 이제 이렇게 어떤 집합 x가 있을 때 얘를 어떤 덩어리 여러 개로 나눠줘요. 이렇게 여러 개 덩어리로 나눠줬을 때 이 덩어리 각각에 있는 애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는다라고 해서 걔를 틸다라고 잡아주면은 x 커션트 틸다가 이런 식의 집합으로 6개의 원소만 갖는 집합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잘라서 이런 형태의 집합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분할이 있으면은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잘려있는 이렇게 잘려있는 분할이 있다면은 거기서 유도되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있는 거고, 반대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있으면은 이걸로 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틸다로 그냥 바로 잘라서 얘를 분할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두 개의 동치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x1, x2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얘네끼리 겹치는 부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싹 자른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누는 거의 이그젬플이 이제 Z 커션트 NZ 같은 이제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집합 이런 건데,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부터 n-1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 같은 나머지를 갖는 애들을 서로 같은 원소다라는 식으로 이제 동치 관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좀 엄밀하게 정의를 굳이 해주려면은 그 두 정수 A, B가 있을 때 얘네 둘을 빼면은 얘를 n이 나눠야 된다라는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n이 어떤 숫자를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이 짝대기가, 여기 있는 이 짝대기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져요. n이 이제 이런 숫자를 나누면은 얘네 둘이 당연히 나머지가 같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동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 동치 관계를 통해서 자르는 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적느냐, Z 커션트 NZ라고 적습니다. 네, 왜냐면은 결국에 이게 이 A 빼기 B라는 게 n의 배수들이잖아요. 그래서 n의 배수들을 모아가지고 Z에서 자른다 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두면은 그 이 A 더하기 B라는 A랑 B에서 이제 덧셈하고 곱셈을 그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가 정의하는 대로 뭐 해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Z 커션트 3Z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4 더하기 7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4랑 7이 사실은 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랑 그 다음에 1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더한 거로 해도 되겠죠. 나머지가 1이네를 더하면은 나머지가 결국에 2가 남을 테니까 그 나머지끼리 더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곱하기를 할 때 그 각각이 나머지가 1이니까 나머지끼리 곱한 걸로 생각해도 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곱하기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28바 그 다음에 11바랑 똑같아요. 네, 그냥 나머지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 나머지만 따와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정수론에서 하는 제일 기본적인 툴이죠. 아주 기본적인 툴이에요. 저 나머지 못 다루면은 그 정수론 할 때 진짜 많이 힘듭니다. 정말 굉장히 힘들고요. 다들 정수론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단 시작부터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저걸 못한다면은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어쨌든 자, 두 번째로 배울 거는 아까 얘기했던 순서예요. 순서는 뭐냐? 그냥 간단하게 자, 아들이 있고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들이 아빠한테서 나왔고 아빠가 할아버지한테서 나왔으니까 아들이 수염을 좀 붙여줄게요. 네. 할아버지의 자손이겠죠? 그냥 이런 게 순서예요. 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아주 추상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뭔가 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순서를 우리가 오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는 지금 일직선으로 오더링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얘네는. 근데 사실 할아버지가 굳이 한 명만 낳을 필요는 없죠. 여기 딸을 한 명 더 낳았어요. 그리고 딸이니까 다른 분한테는 엄마가 되겠죠. 뭐 이분이 또 누굴 낳았다고 할까요? 네, 이분이 딸을 낳았다고 해볼게요. 이게 둘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그냥 뭐야. 그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가족 관계예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아들이랑 여기 있는 이 딸이랑 둘이 뭔가 서로 후손 뭐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뭐 누가 누굴 낳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서로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가 누군가의 후손 이런 관계일 필요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더가 모든 사람들이 쭈르륵 나열이 되어 있는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수 같은 경우에는 뭐 1보다 0이 더 크고, 뭐 2가 항상 1보다 크고, 파이가 2보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주던 간에 순서를 줄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런 순서를 항상 매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여기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오더를 줄 수 있는 게 우리 현상 중엔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오더를 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다룹니다. 부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해가지고 partially ordered set이에요. 그냥 PO set이에요. 포셋이라고 부릅니다. 자, 포셋이고 어떤 특정한 두 원소 사이에서 순서의 개념을 줄 수 있으면은 그냥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의 부등식도 순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합에서 공집합이 항상 어떤 집합을 갖고 오던 간에 이런 부분 집합이 되죠. 이런 부분 집합 기호도 하나의 오더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자꾸 이거를 이렇게 대충 추상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걸 왜 굳이 한번 보여주느냐, 데피니션을.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동치 관계다, 뭐 아니면은 얘가 파셜 오더링이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될지를 한번 언급은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페이지도 적어놨으니까 책 보실 분들은 같이 보시면 돼요. A랑 A가 이제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 reflexive하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산봉우리 같은 요 모양은 AND예요, AND. 그리고고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개를 뭉치면은 결국에 A랑 B가 같아지겠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걸 안티시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거나 B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C가 B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두 개의 성질이 있으면은 요거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쳐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합쳐주는 게 이제 트랜지티브
성질이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애들이 바로 오더링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애들이 오더링인데, 간단한 이그젬플이 이제 그 x가 1, 2, 3이다 라고 잡아주면은 공집합이 1, 2, 3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그 1, 2가 1, 2라는 서브셋에 또 들어가고 2, 3이 또 2, 3이라는 서브셋에 들어가고 얘네 둘이 또 1, 3이라는 요게 아니죠. 1, 2, 3이라는 서브셋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이랑 2, 3이랑 서로 포함 관계가 전혀 없어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파셜 오더링은 모든 원소들이 다 쭉 나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처럼 쭈르륵 올라가는데 일부 원소들끼리만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주어져요. 만약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그 원소 전체가 쭉 일렬로 다 나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리니얼리 오더드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리니얼리 오더드 아니면은 토탈리 오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맥시멀 엘레멘트, 그 다음에 체인, 어퍼 바운드 이 세 개가 이제 그 다음 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맥시멀 엘레멘트라는 그 S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애가 포셋을 이룬대요. 어떤 포셋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A가 여기에서 이제 서브셋이래요. 그러면 이제 맥시멀 엘레멘트라는 거는 누구냐? 그 M이라는 애가 일단 맥시멀 엘레멘트 자체가 A에 들어가 있는 애예요. A에 있는 애인데 그 T에 있는 어떤 애도 절대 그 M보다 더 그냥 스트릭틀리하게 더 큰 애, 그러니까 T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된다면은 무조건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애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애를 아까 이제 예시에서 X는 이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잡은 이 X의 부분 집합들 사이에서의 오더링을 줬을 때 A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0이 1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0, 2, 2, 3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생기죠. 여기 있는 뭐 이런 식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 맥시멀 엘레멘트라는 건 누구냐? 1같이 여기 뒤에 더 없죠. 그 다음에 2, 3같이 여기 뒤에 더 없잖아요. A 안에서 더 없잖아요. X에서는 뭐 1, 2, 3으로 다 이제 위에가 막히겠지만 이건 A에 있는 게 아니니까 A에 있는 애로는 얘네 둘이 각자 이 그 가지에서 짱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이제 맥시멀 엘레멘트가 됩니다. 말 그대로 대빵 원소예요. 이제 대빵 원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리니얼리 오더드 셋, 그러니까 포셋이 있는데 거기서 그 일렬로 쭉 나열되는 이런 애를 쭉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예시를 똑같은 애로 들게요. x가 이제 1, 2, 3 이런 애일 때 여기서 0, 2, 2, 3 이런 애들은 이제 여기 있는 애들끼리 서로 계속 다 포함 관계를 성립하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두 원소를 갖다가 집어들어도 항상 이 순서 관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을 이제 체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퍼바운드라는 개념은 그 실수 이제 해석학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실수에서의 어퍼바운드랑 똑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어떤 리얼 라인이 있고 여기서 A라는 셋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어퍼바운드라는 건 누구냐? 그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서 얘가 이 위쪽으로 이제 막아주는 어떤 역할을 여기 있는 원소들보다 더 큰 값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원소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원소예요. 네, 그냥 이런 원소고 굳이 A 안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퍼 바운드니까.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저희가 익혀야 되는 메인 티오렘이 있는데 이거의 증명은 이제 집합론 시간에 뭐 액션 오브 초이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초이스 펑션이 어쩌고 뭐 이거 갑자기 합집합하고 뭐 이런 거를 해보시면 돼요. 네, 집합론 시간에 배우시고 저는 그거 하다가는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할게요. 제가 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소개만 할게요.
포셋이 있는데 이제 이 포셋이 있는데 이 포셋에서 모든 체인이 이제 다 어퍼 바운드를 가진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있는 그 012 이런 애를 생각을 해보면 012 같은 애 요런 애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체인을 갖고 와도 뭐 그러니까 공집합 1, 1, 2, 1, 2, 3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체인을 이렇게 갖고 오더라도 그냥 1, 2, 3이라는 여기는 012라고 해. 네. 잠시 1, 2, 3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체인을 갖고 와도 결국에 이 X라는 집합 자체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퍼 바운드가 항상 존재할 때 그 S라는 애가 항상 맥시멀 그 어떤 체인이 모든 체인이 다 맥시멀 엘리멘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뭐 이게 지금 체인이고 어퍼 바운드가 있으니까 얘가 맥시멀 엘리멘트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인피니트 뭐 인피니트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카디널을 갖고 있는 애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성립할 것이다 라는 게 존스 렘마예요. 대체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나중 가서 링에서 맥시멀 아이디리라는 걸 배우는데 뭐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맥시멀자 들어간 거는 일단 얘랑 똑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맥시멀 아이디리라는 걸 배우는데 이런 애가 존재한다는 거를 찾아주려면 뭐가 필요하냐? 얘가 필요해요. 존스 렘마가. 이거는 아마 5단원쯤에 나올 겁니다. 5.7? 5.6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크룰의 정리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시험에도 나와요. 안타깝지만 이게 시험에도 나옵니다. 제가 크룰의 정리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발췌가 되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교수님이 내시기 때문에 이건 아셔야 돼요. 네. 존스 렘마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뭐 대충 이런 걸로 이제 그냥 유도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이제 well ordering principle, property예요. 뭐 well ordering principle이든 뭐 property든 어쨌든 얘가 왜 필요하냐? 그냥 말을 예쁘게 쓰려면 필요해요. 증명을 할 때. 나중에 그룹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그룹은 다들 배우셨죠, 일단. 배우셨나요? 그룹? 배우셨지요? 안 배우셨나요, 아직? 일단 서수열 교수님 쪽은 배웠을 것 같은데 고영주 교수님 쪽은 배웠나요? 오늘 나갔나요? 배웠나요? 그룹이라는 거를 결국에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어떤 거를 가장 크게 보냐면은 그 그룹의 원소의 개수를 봐요. 그룹의 원소의 개수.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이제 어떤 성질들을 갖는지 그리고 이런 n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그룹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찾게 되는데 이 그룹 안에서의 성질을 얘기를 해주려면은 요 웨로더링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정말 그냥 말을 예쁘게 쓸 때 필요하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대충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 할게요. 네. 자, 힘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Z 커션트 NZ 이런 애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나머지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집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걸로 이제 덧셈도 할 수 있고 곱셈도 할 수 있는데 얘네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로 나오는 성질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앞으로 나올 기호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앞으로 증명했을 툴들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definition 얘는 이제 앞으로 그룹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만약에 이제 A라는 애가 뭐 곱셈에 대한 영혼이다, multiplicative inverse다 그러면은 걔가 A가 이제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갖는다. 그러니까 multiplicative inverse를 갖는다고 했을 때 그때 A를 이제 unit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거는 그 나중에 5단원에서 링을 배울 때 나올 용어예요. 그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갖는 원소를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렇게 아세요. 그 모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Z, N, Z 이런 애들에서만 이렇게 유닛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애들이든지 간에 그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제 유닛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만 따로 모아놓은 집합을 이제 뭐라고 적냐면은 UN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데피니션을 굳이 적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뭐 데어리즈 기호나 포롤 기호 이런 거 별로 안 익숙하신 분들 있나요? 뭐 귀찮아서 많이 제가 적을 건데 혹시 안 익숙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익숙해지세요. 네,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있다. 고 그다음에 얘는 모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 만든 원리가 간단한데 A 뒤집은 거예요. 얘는 이제 2를 뒤집은 거예요. exist에서 2를 뒤집은 거고 얘는 all에서 A를 뒤집은 거예요. 창의성이 없어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그 이런 인버스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인버스가 유니크해요. 이거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B라는 애를 곱했을 때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A에 대해서 C라는 애를 또 곱했을 때 1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B, C는 동일해야 돼요.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1 곱하면은 1이라는 애가 AC 또 되니까 이렇게 되고 BC가 사실 또 1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으로 따라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건이 유니크하단 말이에요. 그냥 유니크하니까 그거를 A에 여기 어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승 붙여가지고 이제 보통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을 좀 그 UN 이런 거를 몇 개를 좀 계산을 해볼게요, 같이. 그러면은 Z 커션트 5Z에서 이제 1이랑 1 곱하면 1 나오고 2 곱하기 3, 3 곱하기 2 하면은 6이 나오고 그 6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얘 2랑 3 둘 다 유닛이죠. 그리고 4랑 4를 곱하면은 이제 16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서 1, 2, 3, 4 4개가 다 유닛이 됩니다. 0은 아무리 곱해도 0이 나오겠죠. 0은 유닛일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Z5Z에서 이제 0 뺀 애가 5의 유닛이 됩니다. 그리고 Z 커션트 4Z에서 이거 1이랑 3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1, 1로 1의 제곱도 1,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1이 나와가지고 얘네 둘이 유닛이 돼요. 근데 이제 2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 하면은 0으로 돼서 죽어버리죠. 다른 애랑 열심히 곱해도 2밖에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2 곱하기 3, 6 나오고 2 곱하기 1, 2 나와요. 근데 얘네 둘 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결국에 같기 때문에 2는 유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U4는 1, 3, 이 두 개만 나오게 됩니다. 얘네 둘이 뭐가 확실히 달라요. 얘네 둘이 왜 다르냐면은 얘는 합성수고 얘는 소수예요. 이게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가 빠지게 되고 여기는 이제 논제로인 애들이 온전하게 다 유닛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어떤 n이라는 숫자로 z, quotient n, z 같은 애를 만들었을 때 n이랑 그 어떤 배수를, 그러니까 n이 예를 들어서 15라고 해봅시다. 15z 뭐 이런 애라고 했을 때 3이나 5 이런 애들을 봐요. 그러면은 3 곱하기 5 하면 0으로 사라져 버리죠. 5 곱하기 3 해도 0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유닛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15에 그 약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5에 어떤 그 나눠주는 이 숫자의 공약수를 갖고 있는 애, 1 제외하고 공약수를 갖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유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려요. 그 되기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죠. un이라는 애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느냐? 그 a라는 애가 이 유닛이 되고 싶다면은 무조건 n에 대해서 절대로 공약수를 한 개도 갖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프로포지션이에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안 할게요. 이거 증명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un이라는 집합의 크기, 그러니까 un이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이제 n이랑 서로 소인 애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인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카운팅 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오일러 phi 펑션 아니면 오일러 터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냥 이것도 기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un이라는 집합이랑 그 다음에 phi n이라는 집합이랑 phi n이라는 함수 둘 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거는 현대 2학기 때도 나올 거고 1학기 때도 나오네요. 이거는 문제로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아마 만날 거예요. 예. 그렇고, 근데 un을 우리가 뜬금없이 왜 배워야 되냐? 배우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얘가 그룹이에요. 이게 곱셈에 대한 그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얘는 뭐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 안 돼요. 그 프라임 넘버 p에 대해서 z 커전트 pz 이런 애들에서 0만 뺀 거, 이게 이제 곱셈에 대한 군을 이루게 돼요. 그룹이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룹이 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그 증명에 많이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제 페르마의 소정리라는 건데, 요게 사실 있는 의미가 뭐냐? 요거 일단 가장 간단한 의미는 이제 Z 커션트 PZ라는 애가 사실은 필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얘가 곱셈에 대한 여건, 모든 애들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필드가 됩니다. 필드는 뭐 선대 배우셨으니까 그 정의가 다 기억나진 않아도 대충 어떤 애인지는 아시죠? 그냥 뭐 리얼 넘버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냥 곱하기도 교환법칙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도 교환법칙 잘 되고, 뭐 논제로끼리는 논제로 막 아무튼 잘 나오고, 그리고 뭐 분배법칙 이런 것도 잘 성립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딸고 있는 애가 이제 필드가 되는데, 이 Z 커션트 PZ가 그런 성질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이런 페르마 소정리를 알고 있다면은 이게 금방 증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지? 그룹이랑 링이랑 그 다음에 뒤에 필드, 이렇게 저희가 현대대수를 배울 때 배우는 순서가 그룹 배우고 링 배우고 이거 다음에 필드를 배워요. 근데 그룹일 때는 연산이 한 개만 있고 얘네 둘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곳에서 약간 그 의미가, 그 연산의 개수가 다르니까 굳이 셋을 구분해 주려고 여기서는 이렇게도 써요. 근데 이 필드에서는
원소 P개짜리 필드다라는 의미에서 FP라고 써요. 그냥 이거는 이 책의 컨벤션이니까 알아만 두세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 FP가 나왔을 때 쟤는 뭐야? 라고 하지 마시고, 아 얘가 그냥 얘랑 같구나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이게 러브티티 기준이어가지고 헝거포드 쪽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로 뭐 필드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냥 얘네 둘이 같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페르마 소정리가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논제로인 A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P랑 서로소라고 했을 때, 프라임 넘버 P랑 이제 서로소라고 했을 때 P 빼기 1승을 하면은 이제 1로 돌아온다. 모두 P에 대해서. 그러니까 1이랑 A의 P-1승이랑 P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이 의미예요. 밑에 증명을 굳이 적어 놓기는 했는데 그냥 증명은 안 할게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해봤자 좀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안 할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현대대수에서 앞으로 쓰게 될 굉장히 빈번하게 쓰이는,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쓰이는 툴들이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좀 잘 모르겠다거나 뭐 이런 거. 한 3초 기다려보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없는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각 분반에서 결국에 배우는 게 일단 대수니까, 대수에서 뭐 하고 싶은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대수에서 하고 싶은 게 결국에 뭐냐면은 뭐 정수랑 이제 아까 커션트 한 거, 이 두 개의 집합을 바라보면은 이 두 개의 집합이 둘 다 덧셈이 있고 곱셈이 있어요. 심지어 얘네 둘 다 생긴 것도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Z에서 이제 정수에서 A, B 두 개 갖고 온 다음에 그 나눗셈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목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런 나머지를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죠.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해줄 수가 있는데 Z 커션트 Z, NZ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나눗셈 알고리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안 돼요, 아예. 그래서 얘네가 내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연산을 갖고 있어도 얘네가 성질이 다르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네가 구분이 되는 걸까? 얘네는 이제 덧셈이랑 곱셈이 다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연산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질문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이 주어져 있을 때 오퍼레이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의한 성질들이 어떤 게 나타날까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원소의 개수가 분명 같은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하는 행동이 완전 다른 애들이 있어요. 이제 고영준 교수님 분반 쪽은 이제 배웠던 예시인데, 맨 처음부터 뭐 이상한 거 배웠죠. 갑자기 뭐 n건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돌리고 그리고 막 반대로 뒤집고 막 이런 거 배웠는데,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그룹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그룹의 맨 처음 모티베이션 주려고 뭐 이런 예시 준 건데, 네, 안녕히 가세요. 모티베이션을 주려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뭐 사각형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사각형에서 이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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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요. 이 사각형 자체를 4번을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돌리는 기호를 이제 제가 R이라고 적을게요. R이라고 적으면은 얘를 4번 하면은 가만히 놔두는 거랑 동일한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시메트릭 S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이랑 3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얘네들 사이를 이렇게 뒤집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S를 취한다. 그러면은 S란 행동을 취하면 4, 3, 2,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번 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원소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가만히 놔두는 거를 1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R 제곱, R 세제곱, R 4제곱은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S, SR 제곱, SR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한 원소로만 이렇게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돌리는 행동 R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이 뒤집는 행동 S라는 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이런 그룹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그룹이 돼요. 근데 Z8Z 이런 애 보면은 그냥 1 가지고 덧셈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 원소의 개수는 8개예요. 같아요. 근데 얘네 둘은 분명히 다른 애래. 분명히 다른 애예요. 이런 식으로 그룹 사이에도 원소의 개수는 같지만 분명히 다른 그룹 이런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를 구분해 주는 거, 이런 클래시파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시간에 내내 막 뭐 이상한 거를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클래시파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돼요. 고영준 교수님 쪽은 그래서 뭘 할 거냐? 일단 그룹 정도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룹 다음에 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링 배우고 뭐 링에 대한 아주 간단한 링에 대한 간단한 게 아니라 그 링에 대해서 좀 그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링 아마 거의 끝까지 배우다 끝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수길 교수님 쪽은 이제 아마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군만 열심히 합니다. 그룹만 한 학기 내내 계속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거의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링 들어와가지고 와 우리 링 한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분반이 책이 좀 다른데 한쪽은 이제 로벳이라는 러브티티 책을 쓰고 한쪽은 이제 헝거포드라는 책을 쓰는데 이쪽은 너무 축축하고 그 헝거포드는 너무 사막이에요. 너무 메말라 있어서 그 뭐지? 이 로벳 보시는 분들은 일단 딴 것보다 오탈자가 많으니까 읽다가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맞다 아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헝거포드 읽으시는 분은 어, 로벳을 좀 쓰시는 거를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 뭐지? 여기 있는 설명이 되게 스케치가 많아요. 그 프루프도 계속 막 스케치 오브 프루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뭐지? 내가 이걸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러벳에서 찾아가지고 읽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벳 네, 시험 아마 따로 볼 거예요. 두 분이 아마 완전 시험 따로 볼 거고 그냥 배우는 내용 자체가 달라서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음, 로벳 또 특징이 오탈자가 한두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데피니션에 있고 이그젬플에 있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 있고 프루프에 있고 문제에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뢰밭이에요. 이게 좀 그래서 힘든데 문제가 그래서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그 올려드린 거에도 문제 이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풀어볼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시는 게 아마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이제 그룹이 이제 로벳 책에는 그 연산이 있어서 그 어소시에이티브하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룹 연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건이 존재하는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애를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더 깊게 대수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냥 연산이 있는 어떤 대수적인 그런 거를 마그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불지옥이에요. 이런 마그마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결합법칙 어소시어티브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먼저 하고 C 한 거 이게 성립한다는 게 이제 어소시어티브예요. 결합법칙. 그게 성립할 때 그거를 세미그룹이라고 부르고 이 세미그룹에서 아이덴티티가 존재한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 걔를 모노이드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여건까지 존재하게 되면 그때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벌써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걸로 대충 알 수 있는 게 대수가 좀 굉장히 고인물 과목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여기서 대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룹이 그냥 그룹이 아니라 진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성질을 이제 세 가지 성질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누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 건 소개를 안 할게요. 그냥 이건 위키피디아 찾으면 나오니까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룹 G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어소시어티브 하고 그 다음에 그 임의의 원소가 다 그 연산에 대한 여건을 갖고 그 다음에 연산에 대한 아이덴티티 어떤 애를 곱해도 결국에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된다라는 성질을 만족한 애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연산이 여기서 나오는 연산이 그냥 이항 연산이어서 뭐 별표로도 적고 뭐 동글뱅이로도 적고 그 다음에 뭐 네모로도 적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는 곱셈 아니면 덧셈이에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이런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막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건, 항등원이 존재할 때 얘네 둘은 항상 유니크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 뭐 요거는 1이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한 게 1일 때 이제 B랑 C가 같다고 이거 아까 증명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헝거포드에 뭐 이상한 문제가 있길래 하나 그냥 적어는 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거 설명은 안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룹 중에서 그 교환법칙 성립하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정의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교환법칙이 그 항등원이랑 여건에 대해서는 성립을 해야 돼요. 얘네끼리는. 근데 전체 원소들끼리 이게 성립해야 되냐?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전체 원소들끼리 성립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성립하는 성질을 갖는 애,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그룹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벨리안이라고 불러요.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불러요. 커뮤테티브 그룹이라고 안 하고 아벨리안이라고 부르는 게 이유는 뭐 딱히 없어요. 그냥 뭐 닐스 헨리크 아벨이라고 이제 오차 방정식에 근해 공식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이분 이름 따가지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냥 그렇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잠시 여기 사이에 있는 정의는 잠시만 지나가고 이제 시클릭이라는 그룹을 한번 볼게요. 그룹이 이제 시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원소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걔한테 계속 곱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x라는 애를 하나 뽑아서 x에다가 x 곱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x 곱하고 이렇게 계속 곱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x제곱, x세제곱, x네제곱, x5제곱 하면서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갑자기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얘네를 다 묶어봤더니 얘네가 그냥 그룹 전체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Z 커전트 NZ에서 1 이런 애 가지고 계속 더하기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덧셈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얘가 모든 원소를 다 만든단 말이에요. n번 더하면은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애들
이제 시클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사실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x에 대한 몇 승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성질 때문에 그 g가 c클릭이다 라고 하면 어떤 게 자동으로 따라 나오느냐, a랑 b가 g에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떤 제너레이터 x에 대해서 x to the k, x to the l 이렇게 각각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럼 a 곱하기 b는 xk, l 이렇게 될 것이고 ba는 x, l, k가 될 거예요. 근데 둘이 같죠? 그래서 c클릭은 항상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아벨리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c클릭이면 아벨리안이다. 근데 반대는 안 돼요. 반대가 굳이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걸 위해서 좀 알아둬야 될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다이렉트 썸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다이렉트 썸이라는, 디렉트 썸은 이제 이게 선형대수 시간에 숙제로 하나 나와요. 엑서사이즈로 나오는데, 뭐 선형대수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V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 안에서 S랑 T라는 두 개의 서브 스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둘 사이의 교집합이 제로 벡터밖에 없고 얘네 둘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이제 자체적으로 또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데, 이런 애를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특별하게 교집합이 0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 덧셈 기호에다가 동그라미까지 쳐서 이런 식으로 적고 얘를 direct sum이라고 적어주는데, 얘랑 여기 있는 얘랑 같아요. 그냥 똑같은 애예요. 뭐 다를 거 특별히 없고 그냥 똑같은 애인데, 이제 여기서 책에서는 다이렉트 프로덕트만 다이렉트 썸만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얘가 다이렉트 프로덕트랑 이제 같이 나오는 개념이어가지고 다이렉트 프로덕트랑 이제 얘 둘 사이에 어떤 구분도 해드리고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다이렉트 썸이라는 건 뭐냐? 기호는 여러 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어요. 일단 먼저 i가 여기 있는 i가 이제 인덱스 셋이에요. 인덱스 셋이고 얘가 무한대일 수도 있고 유한일 수도 있어요. 개수가. 이거는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룹들을 이제 i개만큼 모아왔어요. 열심히 모아왔어요.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다 디렉섬을 한다라는 건 대체 어떤 의미냐? 여기 gi들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순서상, 이걸 i 튜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n개 있어요. a1부터 an까지 있는 이런 그 순서상을 우리가 n 튜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냥 순서상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제 i 튜플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쭉 나오는 이런 애들 중에서 여기 있는 원소가 유한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게 뭐 G1, G2 이 정도는 이제 뭐 0이 아니었는데, 나머지 이제 한 GN까지만 0이 안 나오고 그 뒤부터 다 0, 0, 0, 0, 0,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다이렉트 썸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성분별로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각 성분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이렉트 썸이고,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뭐냐? 여기 있는 유한개 제외하고는 다 제로다라는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만들어준 거. 이런 튜플을 만드는데 그런 거 없이 만들어준 게 바로 그 다이렉트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이런 거랑 똑같겠죠? G1 곱하기 G2 곱하기, 이거 이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실수 곱하기 실수 해가지고 이제 좌표평면 만드는 거 있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3 이렇게 여러 번 그냥 곱하는 거, 이게 바로 다이렉트 프로덕트예요. 그러면은 얘네는 이제 각각 여기서도 이제 연산을 정해줄 수 있는데, 각각의 이 튜플의 연산이 이제 그 안쪽에서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이제 연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이렉트 썸이랑 다이렉트 프로덕트랑 이 두 가지에서
연산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얘네들 특징이 뭐냐? 둘 다 그룹이 돼요. 이 component wise operation에 대해서 둘 다 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 direct sum은 조건이 있고 direct product는 조건이 없었죠. 그래서 direct sum이 프로덕트 안에 포함되는 그룹이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중요한 거 얘가 infinite일 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그냥 finite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얘네 둘이 그냥 같아요. 그래서 equality, 그 얘네 둘 사이에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i가 finite이면 얘네 둘이 같아집니다. 막 direct sum이랑 direct product랑 있는데 뭐 유한계에서는 구분 안 해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텐데 그게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에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면은 일단은 그 기본적인 거는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첫날이라서 막 문제 풀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 어려운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